이런 거를 보여준 마당에 이제 그걸 양분화된 차량들은 정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뭐 그렇죠. 뭐 효율보다는 상징성, 브랜드 뭐 이런 거를 선택하시고 또 여유가 되시면 뭐 종류별로 해가지고 굳이 왜 공구에 좀 이렇게 쏙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공구 마니아들. 네네네. 굳이 공구 안 바꿔도 되는데 바꾸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자동차도 굳이 뭐 한 대로 다 되는데 아니야. 극도로 편한 극도의 스포츠성 뭐 극단적으로 나의 개성을 추출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언어들도 있겠으나 뭐 한 전체 운전자의 한 95%는 이걸 환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650마력 모토스포츠 그리고 또 극강의 성능 또 꿈꿔왔던 자동차의 그런 역동적인 움직임들을 다 가정을 갖고 일반 소시민이 되면 포기하고 살거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나에게 너무나 사치고 내 인생에서 이제 누릴 수 없는 호사다. 그리고 고이 접어서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있다고. 그리고 가끔 혼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살짝 누가 볼까봐 진짜 조마조마하면서 꺼내봤다가 또 다시 고이 접어서 간직한다고. 너무 짠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아빠들이잖아. 자기 방도 없고 그죠. 애 태어나면은 계속 밀려나고 그리고 뭐 같이 밥을 먹어도 아이가 내 접시에 있는 고기나 내 접시에 있는 뭐 맛있는 걸 원하면 기꺼이 내줘야 되잖아. 그쵸. 엄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가족이 우선시 되고 내 꿈이나 나의 욕구나 나의 취미나 나의 열망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가족의 행복과 나의 2세의 미래를 위해서 바꾸는 거지. 기부를 하는 거야. 그렇지만 아빠도 소년이었다고. 그거는 뭐 변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소년이에요. 그럼 아빠도 뛰어놀던 어린이였고 그렇죠. 청소년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청년이었다고. 왜 그 요새뿐만이 아니고 이제 대체적인 공감대가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공감력이 좋다 보니까 그렇지. 그런 얘기 많잖아요. 엄마도 할머니도 소녀였다. 그렇지. 뭐 여전히 소녀다. 마찬가지거든요. 남자들도. 그럼 여전히 뛰어놀던 소년이고. 아빠도 어렸을 때 페라리 포르쉐를 그렇죠. 책상 머리에 사진으로 붙여놓고 꿈을 꿨고 그러니까. 잠자면서 침대 제트베드를 타고 하늘을 날랐고 그러니까. 어느덧 한 가장의 울타리가 된 거야.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꿈이 접고 싶어서 접은 게 아니라 그냥 접혀가지고 가슴 한켠에 방치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몰래 꺼내보고. 그러니까 이 꿈을 하나하나씩 현실로 만들어주는 게 기술이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단조롭고 한정된 자산으로 가족들과 함께 미래를 어렵게 그려나가는 한때 꿈 많은 소년이었던 가장들에게 이러한 차들을 통해서 단순히 꿈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옛날에 그 찬란했던 하지만 가슴 한편에 고이 접었던 그 꿈을 이제는 어느 정도 현실화해서 조금씩 누릴 수도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런 차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난 이게 i5N이 갖는 가치 중에서 가장 소비자들에게 정말 박수받고 환영받을 만한 가치라고 봐요. 일상 영역에서 이동수단과 그리고 자동차로 꿈꿀 수 있는 극강의 성능, 재미 이게 이렇게 양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출사표 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형편에 맞게 현대에서 만들어주는 고성능을 즐길 사람은 그걸로 즐기면 되고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제네시스에서 만들어주는 마그마든 뭐든 그걸 누리면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외국 브랜드의 의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 독일, 일본, 그 어떤 나라든 내가 자동차로 꿈꿔왔고 그려왔던
그 꿈의 실현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국산차로 충족시킬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나는 여기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우리는 독일 차를 꿈꿔왔고, 그리고 또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전자업계를 부러워했단 말이야. 그게 사실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닌데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 딸 아들들은 이제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거라는 희망, 그리고 오히려 우리 딸 아들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그 권리와 행복을 다른 나라의 어린아이들, 다른 나라의 아들, 딸들이 부러워할 거라는 거. 사실 그게 제일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차를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이 책상 위에다가 사진으로 걸어놓고 앞으로 성장을 해서 난 반드시 저걸 갖고 말 거야 라는 꿈이 되고. 이미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는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자동차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엿보이니까 네.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희망차고 이보다 더 즐거울 수가 있겠나.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보여지고 그렇게 싹수가 보이는 기업과 그 기업에서 차를 만드는 엔지니어들을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왜? 잘한다 하면 더 잘하거든. 그렇죠. 누가 댓글 그렇게 달았다 그러고, 아니 이 사람들 잘한다 하니까 더 잘하네.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칭찬합시다. 이게 뭐 무지성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이런 때에 이미 기술력이 옮겨갔단 말이죠. 더 이상 팔로워가 아니고 퍼스트 무버로서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들이 이 길이 맞나? 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그 길이 맞아, 잘하고 있어 라는 복도듬을 좀 해줘야 된다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린아이 키울 때 보면 어린아이가 이제 걸음을 걸을 때나 네. 특히 자전거 배울 때 자전거 배울 때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거나 심지어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아빠가 뒤에서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리고 할 수 있어, 아빠 믿어, 다시 일어나서 해봐, 무섭지 않아, 발만 띄고 페달을 계속 밟으면 중심 잡을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마. 그 어떤 아빠가 자전거에서 넘어졌다고 혼내나? 그렇죠. 그 어떤 아빠가 무릎 깠다고 비난하나? 당연한 거죠. 그럼 사랑과 격려와 믿음은 이런 거라고. 여러분이 지금 재벌을 욕하고 대기업을 적으로 생각하고, 좋아, 가치관이란 사람마다 다르니까 현대기아를 사랑하라, 현대기아를 아껴라 이런 말은 하지 않겠어. 그런 말은 아니죠, 사실. 저도 재벌 좋다고 생각 안 해요. 하지만 국산차에서 현재 일어나는 변화와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 손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고, 또 설사 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중심을 못 잡고 실수를 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먼지를 털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툭툭툭 털면서 마치 이렇게 좀 때리는 듯한 액션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걸 막 비난하고 욕하고 다시 중심 잡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 말씀하셨을 때 너무 뭐랄까요,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그러면 무릎 까지면 아빠들은 당연히 엉덩이 털어주고 약 발라주고 그렇지. 반창고 붙여주고 그렇지. 무릎 보호대 한번 딱 씌워주면서 괜찮아, 원래 넘어지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자, 잘했어, 그렇지.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데, 어느샌가부터 한국은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같은 한국 사람이 거기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산업군의 어떤 인재로서 거기 최전방에서 다른 수많은 나라들의 다른 연구원들과 경쟁해 가면서 밤새 가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느샌가부터 왜 단순히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이게 좀 뭐 리콜을 했다라는 이유로 왜 욕을 해야만 했는지 조금 이상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자동차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차대한 소비 생필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가 그래서 무한 책임을 지고 제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조물 관련해서 자동차는 무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리콜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야 돼요. 그렇죠. 결함이 발생하면.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네시스 쿠페 지금 되게 오래된 차거든요. 그 리콜이 떴어요. 해야 돼. 그런데 리콜해야 돼요, 저도. 너무 침소봉대하지는 말아주시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무슨 일만 생기면 죽을 뻔했다. 죽으란 얘기냐? 그러면 자동차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과반수는 죽어야지. 안 그러잖아. 아니 심지어 국내에서 현대 기아의 점유율이 지금 90%에 육박하는데 다 죽어나갔어야지. 예. 그러면 자동차를 운영하는 90%가 다 죽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긴박했던 상황이나 또 순간에 내가 신변에 이상이 생길까봐 정말 긴장했던 마음, 위협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꾸중하거나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거, 그 선을 너무 많이 넘어서 똑같은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나와 같이 학교를 다녔을 수도 있어요. 직군이 다를 뿐이야.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만든 결과물이니까 잘못해도 용인하자가 아니라 이게 개선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럴 만한 의지가 있고 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혼낼 때 혼내시더라도 혼내시고 나서 빨리 잊어버리셔야지. 그렇죠.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거냐, 아니면 본인의 신세가 너무 지금 좋지 않으니까 다 같이 안 좋은 쪽으로 가자라고 화풀이를 하시는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닌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남의 나라 와가지고 하는 건데 니들 잘 사는 걸 보기 싫으니까 자동차 뭐 국산차 경쟁력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해방을 놓으려는 그러한 영향력에 휩쓸리시는 거냐,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맨날 유튜버들 뭐 전문성 없다 뭐 제가 막 뭐라 그러고 그러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잘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얘기 하고 그러면 다 고맙지. 서운해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은 알겠는데 할 수 없는 것까지 손을 대고 막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나는 거고 부작용이 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기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같은 입장이지만 이렇게 이제 영상 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일 없어져도 세상 돌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물론 뭐 각자 다 소중한 사람들이긴 해. 아이, 뭐 그렇죠. 가족의 가장이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 기여를 하겠지만, 그렇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다 자기들 각자 먹고 사느라고 바쁜 거지 대한민국의 산업을 위해서, 국가 경쟁력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물론 뭐 엔지니어 분들이 자진 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은 국가 경쟁력이나 기간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 스포츠 선수들이, 엘리트 체육인들이 아니 본인 먹고 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분명히. 근데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오고 하면 국위 선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아, 그럼 똑같은 거거든요.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국가대표를 우리가 왜 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왜 자식들처럼 이뻐하냐고. 네. 그 친구들 나이도 어려. 20대 초반에서 많아야 30이라고. 뭘 알아. 우리 20대 초반 30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그렇게 알릴 수 있을 만큼 노력하고 그 사람들처럼 성과를 내서 태극기를 전 세계 보는 앞에서 휘날리고 이렇게 못했거든. 그렇죠. 이 친구들은 그러고 있단 말이야. 얼마나 어려서부터 그 자리에서 국위선양을 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했겠나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 여기고 이뻐하고 조금 그래 이강인 선수 논란이 있었지만 그게 뭐 그냥 넘어가주고 잘하라고 등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하는 게 그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이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대 그 모터스 그룹의 이런 결과물을 낸 연구원들 아 이쁘다 뭐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이들이 지금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근데 실질적으로 개인으로 만나면 그래요. 성과급 올려달라고 좀 건의 좀 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아이 막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도 성과급 찍힌 숫자를 보면 자괴감이 들어요. 아 조금 이런다고. 그죠. 이 고생을 한 거에 비해서 정희선 회장님 들으시면 좀 반영해 주세요. 저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이 좀 예, 사람 귀한지 아시고 이러다가 그쵸. 헤드헌터에 가요. 그 귀한 그러니까. 친구들. 아니 다른 기업들 보세요. 막 왜 헤드헌팅 해가지고 다른 업체로 돌려서 그럼요. 막 중국으로 빼가고 인재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연구원분들 헤드헌터 이렇게 욕 오더라도요. 기술 연결되면 끝이 안 좋은 것 같아. 아 그 끝이 좋으신 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금 불만스러우시더라도 연차가 쌓이고 이제 직급 올라가고 하면 또 기업에서 그만한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조금 좀 참으시고 내가 지금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보상이 작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정당한 보수는 지금의 연봉에 뭐 2배를 주든 3배를 주든 부족하겠지. 또 뭐 기업도 이익을 내야 되고.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상생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 기술 관련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박봉에도 만족하시라 하면 안 돼요. 경영진 분들이나 결정하시는 분들이 엔지니어 대우를 잘 해주셔야 된다. 맞습니다. 네. 자동차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특허를 받으시고 또 기술을 축적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인프라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도 자산이지만 사람이 곧 가장 큰 재산이자 앞으로 미래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사람이 기술이에요. 그럼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귀히 쓰고 또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최선의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지킴이가 돼야 된다고. 그들을 이용해서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뭐 기업들이 그렇게 착취를 하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그러면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을 함과 동시에 동기부여를 위해서 좀 더 이 처우 측면에서 기업에서도 엔지니어들 그리고 또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중요해. 그렇죠. 디자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 전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이런 아이오닉5N과 같은 제2, 제3의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결과물을 합심을 해서 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서로 양보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 된다. 참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에서 힘을 내게 되면 이 국가 경제의 20% 정도를 좌지우지하는 그렇죠. 엄청난 산업군이야 이 자동차라는 게.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산업군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퍼스트 무버가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앞으로 50년, 100년이 이제 기존의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발전과 번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독일에 과일이나 농산물이 싸요. 왜 이렇게 싸냐 그러면 국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동차 몇 대 팔면 뭐 이런 거 다 사와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자동차는 국가 경제에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그 기회가 왔다 그러면 잡아야지. 그리고 기업 전선에 계셔서 기술 전쟁을 하는 우리 특수부대 같은
귀중하고 예쁘고 존경스러운 그런 산업 일선에 계신 분들이 노력하신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응원하고 좋은 성과에 박수치고 그렇죠. 또 좋은 상품 알아보고 열심히 사주고 문제 있으면 지적해주고 잘못하면 잘할 수 있도록 꾸짖어도 주고 개선하면 잘했다고 위로도 해주고 믿어주고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최고라고 힘과 용기를 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이오닉 5N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는요, eGMP의 기반 기술이 그만큼 탄탄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하셔야 될 건 이건 소프트웨어 제어입니다. 그렇죠.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전기차는 PWM 제어입니다. 그리고 PMSM 모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벡터 제어, 약계자 제어입니다. 그렇죠. 고도의 소프트웨어 영역이에요. 이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딩 몇 줄로 해가지고 구현되는 유저 인터페이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니까 그렇죠. 화면에 그려지는 메뉴 몇 개 보고서 감동받아가지고 소프트웨어 죽이네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보면 이제 모니터 메뉴가 죽이네요, 그렇죠. 인터페이스 UI가 죽이네요, 뭐 이러면 돼요. 1967년에 태동해서 지금 60년 가까이 따라만 가느라고 손가락질 받았고 어디다 들이대나 라는 서름을 받았던 그 모든 지난날의 아픔과 지난날의 서름들이 한 방에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2번 타자는 너무 빠를 것 같고 네. 한 3번이나 4번, 가장 극적이려면 이제 4번 타자가 나와야 되겠지. 난 4번이 뭔지 알지. 제가 깨줄 거야 진짜로. 난 믿어 의심치 않아. 그것도 사실 처음 예상보다 이미 그런 식으로 밀렸어요. 아니 뭐 쫓아와야지 뭐를 급하게 서두르지. 쫓아오질 못하니까 현대로서는 서둘러야 될 이유가 사라졌어요. 아니 그래도 자기만의 길을 가야 돼요. 네. 몰아가고 있는 것 그럼. 같아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으시겠지만, 네, 이제 국민들도 이제 일단 이제 칭찬했으니까 네네. 이제부터는 찾아낼 겁니다. 저도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저는 칭찬할 때 엄청나게 하지만 또 찾아낼 때는 미친놈처럼 저도 한 가닥 nom친미합니다. 제가 찾아낼 겁니다. 박하게 평할 때는 엄청 박하게 평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다들. 이미 이제 할 만큼의 칭찬은 다 했어. 네. 더 할 것도 없어 이제. 꽃노래도 여러 번 들으면 질겨. 이제 그만 할 거야. 이 정도면 됐잖아. 뭘 더 해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는 부분, 놓치는 부분, 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냐, 거기에 대한 항의, 지적이라 그런 건방지고 항의를 해야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저희처럼 박수 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치시고, 지적할 때는 근데 근거가 확실하셔야 돼. 근거도 없이 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네.